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리엔테이션 하고 말씀 좀 들어보니까 좀 힘이 좀 생기실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초보부터 겪잖아요. 네, 하나씩 챙겨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산 꼭대기 정상에 분명히 도달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과정까지가 우리가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다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화이팅 해주시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책 이제는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봐주셔도 이제 될 것 같고요. 무거우니까 안 갖고 다니셔도 될 것 같고 요 책의 장점은 원문이 다 일단 실려 있다는 거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제 수업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한번 이 부분이 여기 체크가 돼 있구나, 원문의 어느 부분이 좀 체크가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눈에 느낌이 들어오시는 것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게 소방기본법은 소방 공무원들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사로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몇 조에 몇 이렇게 보시면 네,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버려도 되겠다라는 2차 쪽에서만 봤을 때 그런 것들만 봐주시고, 1차는 세세하게 다 나옵니다. 1차는 세세하게 다 나오니까 꼼꼼하게 잘 원문을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1차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1차와 2차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방기본법,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해서 제가 이름을 3단책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계속 나갈 거고요. 자, 그래서 좌측부터 보시면 요걸 보는 순서죠. 좌측이 이제 법률, 가운데가 시행령, 맨 끝에가 시행규칙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고요. 얘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상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담지 못한 얘기를 대통령이나 네, 행정안전부령으로 여기 하위법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시작은 목적으로 시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의가, 용어 정의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법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할 때요, 법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몇 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몇 항, 몇 호, 몇 목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읽을 때 2조, 뭐 1항, 뭐 2호, 가목 뭐 이런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숫자는 2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2조에 얘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1호, 예,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의 정의, 그러니까 1조 한번 볼까요? 자, 법률에서 우리 소방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제 1조 목적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가볍게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화재를, 글자가 어때요? 좀 안 보이시죠? 뒤에 계신 분들은 책으로 이게 페이지에 담겨 얘기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예경진이죠. 1차에서 목적을 가끔씩 묻습니다. 예경진 하고요, 예방, 경계,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목적은 뭡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잘 먹고 잘 살자. 화재 같은 거 잘 위험하게 안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법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에 가서 목적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얘가 상위법에서 담지 못한 얘기를 대통령령으로 담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의 목적에서 보시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준이라는 거, 얘가 설명이 되는 거. 그래서 시행규칙은 뭐가 주로 많이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가 이런 서식 있죠, 이런 서식 같은 것들이 많이 시행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크게 볼 거는 없고요. 그러면 2조 정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근데 1차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을 말한다라는 거. 선박. 그 다음에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 이런 소방 대상물을 건축물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으면 얘는 우리가 소방시설법에서는 또 어떻게 들어갔나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소방 대상물, 그래서 특급, 1급, 2급, 3급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하죠.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소방 대상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지역, 소방 이런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관계지역이라고 한다. 뭐 외울 건 없고요. 자, 관계인 용어 정의니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관계인이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될 수 있고요. 안전관리자도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부분이, 그죠? 이 부분 다 가능하죠. 이 부분을 다 관계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 소방본부장,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얘네들에서 예방경계 진압 조사,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우리가 본부장이라 한다. 크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대. 자, 소방대의 종류는, 자,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의무 소방원, 군대 대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감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 네. 자, 있죠? 네. 자, 그래서 요 세 분들을 우리가 소방대라고 지칭하는 거. 자, 소방 이런 대장,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누구?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우리가 소방대장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볼 게 여기입니다. 10조. 자, 우리 책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책, 노란색 책. 자, 38페이지고요. 자, 38페이지고. 자, 피셨죠? 자, 기본법 시행, 38페이지 시행령이네. 자, 죄송합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자, 기본법의 목적, 이렇게 핵박스로 치시는 분이, 원장님 이렇게 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핵박스를 그렇게 치셨고요. 그래서 목적을 한번 봤고요. 정의 이런 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쭉 보세요. 2차적으로 우리가 연관이 있는 게 있는지. 2조의 2 필요 없겠죠. 그죠? 3조 소방기관 설치, 공무원 배치,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그죠?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서 4조 보시면 정보통신망, 소방기술 민원센터 이런 것들, 박물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7조 소방의 날, 제2장에서 소방력의 기준, 소방장비 국고 보조에서 10조가 뭡니까? 소방 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서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핵박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11조 소방 업무의 응원 그렇게 돼 있고, 12조 소방력 동원, 3장 예방과 경계에서 소방 활동, 소방 지원 활동, 생활 안전 활동 그렇게 돼 있고, 자, 16조의 4부터 쭉 보시면 소방 안전교육사 다음 장에 이렇게 쭉 있고, 네, 크게 없습니다. 없고 19조에 화재 등의 통지부터 해서 핵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그리고 다음 장에 쭉 이렇게 넘겨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핵박스는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법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시행령이 있죠. 그 시행령이 이제 기본법에서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넘겨야 돼. 그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하나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조인데요. 10조 법률에서 말하는 제 10조, 자, 소방 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방 용수 시설이 있고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보면은 무슨 시설하고 이게 대등한가요? 소화, 그죠? 소화 용수 설비죠. 예, 소화 용수 설비는 우리가 종류가 뭐뭐가 있었습니까? 상수도 소화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화 수조 및 저수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소화전에 관련된 하고 비슷한 게 소방 용수 시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법에서 말하는 건 소방 용수 시설,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소화 용수 설비에서 이렇게 대등하게 나눠져 있다. 자, 1항 보시면 자, 누굽니까? 주체가? 네,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전, 탑, 조, 얘가 이런 것들을 소방 용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런 것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그다음에 이제 2항 보시면 자, 21조 시도지사는 쭉 가서 소방 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여기죠?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제 법 10조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어느 정도 두 개가 있죠? 화재 경계지구, 그 다음에 비상 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러한 지역에 정하는 지역에 따라서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 용수시설에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누가요? 네, 시도지사. 그래서 1차에서는요 중요한 게 주체가 누군지를 제일 중요하게 물어보고요. 2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상소화 장치는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어디에 많이 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 그래서 우리 화재 경계지구에서 여기 화재 예방법 18조 1항에서 제가 찾아온 거거든요. 이 화재 경계지구 여기 있죠? 대통령령에서 1호에 화재 경계지구가 있는데 여기서 찾아온 겁니다. 찾아서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화재 경계지구는 뭐 시장, 공장, 창고가 밀집한 곳, 목조 건물, 그다음에 노후나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시설, 산업단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료가 없는 지역, 그다음에 물류단지, 그 밖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얘를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누구한테도 얘를 넘겼습니까? 여기 보시면 3항에 보시면 제 1항에 따른 요 시도지사 요거 소방 용수 시설과 제 2항 요거 비상소화 장치 요거는 누구에 따라가래요? 네, 행안부령으로 따라가래요. 그러면 행안부령인 요 세 번째 칸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 6조의 시행규칙 6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방 용수 시설 및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 이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1항 시행규칙 1항에 보시면 자, 시도지사는 이런 법 제10조 1항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 법 10조 1항을 여러분들 이제 따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법 10조 1항 요거죠. 그죠? 네, 요거를 따라가 보면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해서 별표 2에 소방 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라는 거. 그럼 뭐를 봐야 됩니까? 이 별표 2를 이따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 2항 법 제10조 1항에 따른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은 별표 3에 따라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제 3항 10조 2항에 따른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러면 이 설치 기준이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순위는 아닙니다. 이게 비상소화 장치는 비상소화 장치 여기가 빨간색이 함이죠. 그죠? 이게 함이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답니까? 여기에 상수소화전처럼 이렇게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도 있어요. 그 안에 소화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호스가 릴로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물을 뿔 수 있는 관창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자, 포함하여 구성할 것. 뭐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소방 호스 및 관창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설치해라. 그리고 함은 뭐 기술 기준 제품 검사에 따라 설치해라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기준이 있다는 거.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시행규칙 제2항을 한번 봐야 되겠죠.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그래서 페이지는 10페이지네요. 여러분 프린트. 자, 프린트 10페이지고요. 위에다가 시행규칙 별표 이렇게 넣어놨죠. 네, 그래서 자, 소방 용수 표지 제6조 1항 시행규칙 그거에 관련된 거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첫 번째, 자, 맨홀 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 요거 말하는 거죠. 맨홀 뚜껑 요 지름 요게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 승하강식은 요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얘를 뭘 열면은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얘가 필요 없을 때는 내려가고, 그래서 얘를 승하강식 소화전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요거 담겨져 있는 것만 648만 해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애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뚜껑에는 소화전 주정차 금지 또는 저수조 주정차 금지, 이렇게 뭐 소화전 주차 금지 이렇게 써 있네요. 네, 표시를 해야 된다. 자, 맨홀 뚜껑 부분에는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이 15cm, 요 폭이죠. 여기 폭, 요 노란색 폭을 15cm로 둘레의 7을 이렇게 하랍니다. 네, 그렇게 설치 기준이 담겨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에 설치하는 자,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사진이죠. 자, 안에 있는 애는 빨간색이고요. 바깥에 있는 거는 파란색입니다. 의미가 뭘까요? 불을, 그죠? 물로 뒤집어 씌워라. 예, 불을 꺼라. 라는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리고 센치도 다 정해져 있어요. 내경은 35, 외경은 60. 위에 글자 위에는 14, 밑에는 8. 그다음에 높이는 100cm, 1m 그렇게 돼 있네요. 네. 얘는 뭐 2차적으로 나올 게는 없겠죠. 그냥 1차에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규격 받고요.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에는 노란색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 반사 재료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거.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2차적으로 좀 쓸 게 있으실까요? 없죠. 그죠? 그게 넘겨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별표 3을 여기 아까 시행규칙 있었죠? 소방용수시설의 네, 설치 기준 6조 제2항 관련에 담겨져 있었고요. 자, 공통기준 보시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쌍공주죠. 네, 공주가 쌍으로 있대요. 쌍공주는 수평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네, 100m 이하가 되도록 할 거예요. 쌍공주는 100.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2차, 요거는 조금 2차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죠? 얘는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로치기로 나와버리면 네, 너무 쉬운 문제이겠죠. 기억 이렇게 니은 이렇게. 네, 그래서 쌍공주는 100, 그 밖의 것은 14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아까 화재 안전 기준에 상수도 소화전 있었죠. 상수도 소화전. 네, 얘가 몇 미터 커버합니까? 140m를 커버하죠. 그죠?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 우리 건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180m 이내에 우리가 상수도가 시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으면, 그죠? 75mm 상수도이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서 따서 몇 mm로 접속해라? 100mm로 접속해라. 그래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얘가 얼마까지? 140m까지. 그래서 얘하고 똑같이 대등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 얘 상수도 소화전 이렇게 있죠. 얘가 있으면 이 건물에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럼 얘가 면제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이 건물 주변에 얘가 있으면 얘를 따로 설치 안 해야 된다는 거. 얘의 설치 대상의 면적은요 5000제곱미터 이상.
있을 경우에 그 특정 소방 대상물이 5,000제곱이 넘으면 이거는 건물 측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얘가 있으면 얘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얘가 수평거리가 140m로 같다는 거. 그죠? 근데 얘는 쌍공주는 얘가 100, 그 밖에는 140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 이거를 우리가 암기를 일단 하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법에서 첫 번째. 자, 소화전의 설치 기준. 자, 상수도와 연결해서 지하식, 그다음에 지상식으로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 금속구의 구경은 몇 mm로 되어 있습니까? 네, 65m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5mm로 되어 있고요. 자, 소화전 맞고요. 두 번째 급수탑. 급수탑은 요 두 번째 사진이죠. 요런 거 가끔 가다 보셨나요? 이런 거? 여기서 물 나오고 있죠? 물이 막 나오고 여기다 소방차가 여기다 물을 담는 거죠. 그죠? 여기다 물 담는 거. 얘는 물을 퍼올리는 거. 그죠? 여기다 담아서. 그다음에 얘도 물을 담는 거. 얘를 틀어서. 그래서 소화전 지금 받고 이제 급수탑. 자, 급수탑의 구경은 요거는 몇 mm 돼 있습니까? 네, 100mm 이상으로 달고, 개폐 밸브 여기 조작 소방관이 이렇게 만지고 있죠? 자, 얘는 바닥에서부터 얼마? 1.5에서 1.7. 우리 소방은 대부분 몇 미터로 돼 있나요? 0.8에서 1.5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1.5에서 1.7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얘만 딱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1.5에서 1.7m 이하의 위치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가로치기로 나올 수가 없겠지만,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물어본다면 요 저수조 설치 기준 요것만 따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네. 큰 덩어리로 하면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을 다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탑조에 대한 설치 기준을 써야 되고, 아니면 요 저수조에 관련된 것만 쓰시오, 이렇게 두 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우리 소방차가 이렇게 해서 여기 바퀴에 있고 이렇게 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저수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4.5, 여기서 소방차까지가 한 1.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거 합치면은 6m 되잖아요. 6m가 넘어가면 빨 수가 없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 최대한 요거를 4.5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부분에 여기 수심 여기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소방차가 이렇게 가면 호스를 담그면 일로 물이 이렇게, 그죠? 빨리 들어가겠죠, 안으로. 이 부분은 0.5m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소방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흙이나 쓰레기 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자, 흡수관의 투기가 사각형의 경우는 60cm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으로 할 것.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흡수되는 구조일 것. 그래서 6가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첫 번째,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을 여러분 수첩이든 어디든 잘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원문으로 바쁘죠 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별표 요거 시행규칙의 자 4페이지 2항을 보신 겁니다.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 요 별표 3 요거를 봐셨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있죠. 네. 자, 여러분들 봤을 때 2차적으로 여기서 나올 거 별로 없죠, 그죠? 그 별표만 일단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 4항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얘는 그래도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자, 소방활동입니다. 법률의 제16조 소방활동. 자,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진압, 구조, 구급, 소방에 해당한 소방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왜 담겼냐면요, 이거에 대한 벌칙 때문에. 한번 저만 한번 일단 가볼게요. 벌칙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16조 2항인가요? 여러분들이 그게 문구가 그죠? 보세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런 벌칙에 관련된 것도 혹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너무 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니까 얘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벌칙부터 한번 볼게요. 16조 2항을 위반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가부터 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력을 사용해서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구급 이런 것들을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한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폭행, 협박, 행사에서 이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출동한 소방대의 장비를 파손, 그 효용을 해서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나중에 후순위지만요, 요 정도도 그냥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박스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게 1호였어요.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소방 자동차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출동을 방해한 사람.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사람을 구출한 일을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비상소화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 장치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사용을 방해한 사람. 얘네들이 다 얼마라는 거예요? 5년 5천. 그 다음에 법은 예전에는 이게 법이 따로였거든요. 뭐 3년에 1,500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앞에 수치를 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췄다는 거. 자, 벌칙이 이제 셉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16조 2 소방 지원 활동이 있어요. 이거 1차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소방 지원 활동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 안전 활동 있죠? 요거하고 2개 비교하는 거. 예. 다음 중 뭐 생활 안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예,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2차에서는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요건 1차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안내하고자. 자, 소방 지원 활동이에요. 목적은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방 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산불, 그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 제설 같은 거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연, 집회, 각종 행사, 그 다음에 화재, 재난, 재해, 피해 복구, 그 다음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그러니까 이건 또 어디로 봐야 돼요?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행안부로 정하는 활동, 요 3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훈련 지원, 그 다음에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다는 거죠. 소방 지원 활동에 방송 제작 촬영 지원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원 활동의 종류, 산불, 자연재해, 행사,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안전 활동은 자, 붕괴, 낙하 이런 것들. 목적은 뭐예요? 생활 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에 관련된 거. 그거를 생활 안전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다는 거. 그죠? 붕괴, 낙하,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이런 것들 제거, 위해 동물, 벌, 뭐 멧돼지 출입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생활 안전 활동. 끼임, 고립, 위험 제거, 우리가 119 부를 때 이런 것들로 부르죠. 비상전원, 조명의 공급, 단전 사고 때, 그 다음에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예방하기 위한 활동.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반드시 비교하는 거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고요. 그러면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8조 소방신호. 이것도 1차에서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화재 예방, 소방활동, 소방훈련을 위해서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1차에서는 반드시 누가 하는지, 그죠? 시도지사는 누구랑 뭐랑 관계돼 있어요? 거의 동네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예, 소방신호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는 거의 행안부령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쭉 보시면요, 18조에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예, 그래서 앞자를 따서 암기하셔도 되고요. 저는 경훈 발해라고 암기했던 것 같아요. 경훈 발해. 예, 발해라는 옛날에 나라가 있었죠. 경훈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래서 경훈 발해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예방 경계신호,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시 발령, 발화, 화재가 발령한 때, 또한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별표 4에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해서 얘도 한번 저만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외울 게 없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자, 그래서 경훈 발 해 여기 네 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물어보죠. 그죠? 1차에서 발화 신호 했을 때 타종 신호가 난타이며 사이렌 신호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바꿔 놓는다는 거죠. 예. 난타, 그다음에 경계 신호 1타와 연 2타. 그래서 하나 때리고 두 번 때리고 이렇게 연타와 연 2타를 반복. 사이렌은 5초로 30초씩 3회. 이렇게. 해제는 1분간 1회 사이렌,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훈련 연산타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그래서 요거를 1차에서는 반드시 또 물어본다는 거 잘 구분해서 해주셔야 되고, 2차에서는 어떻습니까? 설마죠? 빈칸을 두고 어렵게 나온다면 아니겠죠? 그죠? 이건 아니겠죠? 이렇게. 예,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너무 1차에서 잘 나와가지고 한번 또 넣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경운 발해 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으로 다시 와셔서 제 19조 화재 등의 통지,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부장하고 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시장, 공장, 창고 이런 거 1항부터 1호부터 6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2차 지역에서는 따로 외울 게 없다는 거.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방 자동차 우선 통행에 막는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그죠? 5천만 원의 벌금이 있었죠? 네. 얘도 한번 법이 새로 바뀐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 자동차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서 출동할 때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항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던 거 아까 세 개 있죠. 진로 양보하지 아니한 행위, 끼어들거나 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조 이렇고요. 자, 21조의 2 전원구역. 자,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그러면 어떤 공동주택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 가운데에 보시면 네,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도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에서도 혹시 몰라서 이것도 담아 온 거거든요. 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자, 2항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얼마였었죠? 벌칙 5년 5천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방법, 방해행위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자, 17조의 14를 먼저 보시면요, 방해행위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해행위 기준이 5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었죠.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이런 거. 주차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 어쨌든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다음에 주차를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래서 방해 행위의 기준은 요거 정도도 하나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예. 전용구역의 방해 행위 기준 5가지. 요것도 암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시행령 제7조의 13 전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기준 방법. 아까 공동주택 있었죠? 요 위에 있는 요 2가지 종류. 이런 공동주택 건축주는 접근하기 쉽고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 5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별표 2의 5. 네. 자, 요것도 나오기는 어렵겠죠? 네. 자, 노면 표지 외곽선은 B급 무늬로 표시. 14페이지입니다. B급의 두께를 30cm, 50cm 간격으로 한대요. 두께는 30, 간격은 50. 색채는 황색, 문자 P, 백색 표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1차적인 시험에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는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하고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벌칙이 얼마인지 그 정도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구역의 대상, 공동주택의 대상 요 정도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뭐 가져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소방 자동차에 관련된 건데 운행 기록 장치를 뭐 장착하고 운용해야 된다는 거, 소방 용수 시설 비상소화 장치 사용 금지 뭐 이런 얘기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자동차가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네, 뭐 크게 2차적으로는 뭐 없을 것 같습니다. 1차에서도 뭐 종류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안부령에서도 뭐 시행규칙 별표 4에서 말하는 운행 기록 장치가 있는데요. 이건 아예 별로 없어서 아예 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기본법은 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맨 별표 뒤에 요것도 한번 보고 갈까요? 소방 안전교육사도 뺐지만요. 요것도 1차에서 가끔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소방 안전교육사 여러분들 요것도 시간 되시면 한번 취득해 보십시오. 소방 안전교육사 배치를 해야 할 수 있다거든요. 이 안전교육사들을요. 네, 소방청에 2명 정도를 또 배치할 수 있고요. 본부에도 2명, 큰 데는 2명, 소방서에 1명, 소방안전원 본회나 시도지부에 2명이나 1명 이렇게 돼 있고, 산업기술원에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다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관리사도 따시고 소방기술사도 따시고 소방안전교육사도 따시고, 네, 다 따셔야죠. 그죠? 소방으로 다. 네. 그러니까 계속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다가 6번 학교도 넣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같은 데도 우리가 아예 법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도 과목을 아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세월호 같은 사건도 있었었고, 어디 가기 전에 항상 안전적인, 소풍 가기 전에, 수학여행 가기 전에 안전으로 이게 1시간씩이라도 계속,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잖아요. 그죠? 학교에. 네, 그래서 안전 관련된 선생님들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전교육사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1차에서는 요거 몇 명 이상인지 요거 잘 물어보고요. 2차에서는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별표에 가보시면, 자, 과태료 부과 기준. 자, 벌칙하고요 과태료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이 과태료는 내가 신호 위반을 했어요. 위반했으면 이거는 벌칙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소하게 내가 실수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태만한 거. 벌칙은 아예 하면 안 되는 행위이죠. 네, 그래서 과태료가 있는데요. 소방 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방해행위 있죠. 정연유기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회 50, 100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법은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법 가져가야 될 게 딱 몇 가지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하고 우리 책을 한번 원문을 한번 또 모르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 아까 몇 페이지까지 봤나요? 핵박스 있는 데를 볼게요. 42페이지, 43페이지. 자, 이게 시행 0이죠. 그죠? 시행 0에서 중요했던 게 혹시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7조의 12 전용구역 설치 대상, 그렇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설치 방법 기준 그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7조의 14 전용구역 방해행위 기준 5가지.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다음 장에 8조 이런 건 좀 패스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쭉 넘겨보겠습니다. 46페이지. 그 다음에 47페이지도 뭐 크게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별표가 나오죠. 소방 안전교육사 응시 자격, 이것도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봐주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배치 아까 이거 좀 아까 봤던 거,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종사했을 때 보상 금액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용 구역 설치 방법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만 한번 본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넘기시면 네, 시행 규칙이 담겨져 있죠. 쭉 넘겨 보시면 58페이지에 6조 비상소화 장치 관련된 거 아까 그거. 네. 자, 쭉 넘겨 보시면 소방 지원 활동이 또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10조 소방 신호의 종류 및 방법 경운 발해가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행 자동차 기록도 있고, 그죠? 그렇게 있었고, 64페이지의 별표 쪽을 보시면 크게 나올 만한 것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별표 1의 2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69페이지죠. 예, 거기부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소방 용수 표지 648 15cm 이런 애들. 자, 넘겨보시면 소방 용수시설 설치 기준, 네, 공통 기준하고 소방 용수시설별 설치 기준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뉘었고, 이거를 암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별표 3의 3 넘어가시고요. 자, 소방 신호의 방법 이렇게 또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법을 본 겁니다. 1차 하시는 분들은 그냥 꾸준히 계속 읽어봐 주셔야 돼요. 이게 다 나오니까요, 수치적으로. 근데 2차 하시는 분은 요 정도만 챙겨가면 될 것 같다라는 뜻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의 순서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재 예방이 순서가 돼 있거든요. 자, 페이지는 196페이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화재 예방부터 10분 쉬었다가요, 그 예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하고 그게 끝나면 소방시설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